돌연변이라고 불리는 유전 형질의 변화가 진화를 추동한다. 진화라는 것은 조상하고 달라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유전 형질이 바뀌는 거죠. 생식만 해가지고는 그게 그냥 부모 성질을 그대로 물려받는 건데 돌연변이 같이 뭔가 변화, 유전자 형질의 변화가 생기면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진화가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죠. 자연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생명의 새로운 존재 양식을 찾아내는데 고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들이 돌연변이를 촉발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우주선 입자, 고에너지의 우주선 입자들이 돌연변이를 발생시킨다. 우주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초신성에서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 거의 광속으로 움직이는 하전 입자들을 뜻한다. 에너지가 높은 그런 입자의 선이 우주선인 거예요. 주로 전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진 우주선들이 지구 대기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지구 생명이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지구 생물은 이 우주선들의 폭격을 계속 받아왔다. 그러니까 이 우주선, 고에너지의 입자선, 이것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지구가 생겨날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았던 생물은 다 이 입자를 평생 맞고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우주선들이 가끔 가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그게 진화를 만들어냈다. 1054년 7월 4일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황소자리에서 별이 갑자기 나타난 것을 봤다. 그들은 이 별에 손님별, 즉 객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기록으로 남겼다. 자, 황소자리에서 별이 갑자기 나타났대요. 그래서 오늘날 뉴멕시코주에 살고 있었던 아나사지족 누군가가 처마처럼 돌출한 바위 밑 벽에 새로 생긴 별을 그려놨다. 그래서 이게 같은 별이라는 거죠. 5천광년 떨어져 있는 이 놀라운 별을 우리는 오늘날 개성운의 초신성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개성운의 초신성 폭발이 1054년 7월 4일 날 일어났는데 그것을 중국과 뉴멕시코에 살고 있던 인디언이 기록하거나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죠. 개성운의 초신성은 폭발 후 3개월 동안이나 맨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낮에도 볼 수 있었고 밤이면 그 빛으로 책도 읽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었다라는 얘기죠. 은하 하나에서 평균 100년에 한 번꼴로 초신성이 터진다. 100년에 한 번 그 은하 한 개에서 초신성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태양의 100배 정도인 별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소 헬륨 태양의 10배 정도인 별은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는 수소 헬륨 변환 과정을 불과 수백만 년 안에 마친다. 그래서 재빨리 훨씬 더 격렬한 핵융합 단계로 이해한다. 이게 질량이 클수록 반응이 세져가지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끝난다는 얘기예요. 극가달계의 주위에 있던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해서 고등 지능을 갖춘 존재로 진화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의 10배가 넘으면 고등 생물이 그 별의 행성에서 진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초신성 폭발의 전제 조건은 규소의 핵융합으로 철의 중심 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다. 그 초신성 폭발을 하려면 철의 중심 핵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원자량이 굉장히 큰 그런 물질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질량이 커야겠죠. 그래야 압력도 크고, 그래서 이제 수소로부터 시작되는 수소에서 헬륨으로, 그 다음에 탄소, 산소로 그렇게 해서 더 무거운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핵융합 반응. 무거운 걸
무거운 원자들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더 높은 온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질량이 큰 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 높은 압력 아래에서 별의 중심부에 있던 자유전자들은 철 원자핵의 양성자와 짝짓기를 강요당한다. 그래가지고 같은 크기의 양전하랑 음전하가 만나면 전하가 상쇄된다. 그래서 별 내부의 하나의 커다란 원자핵으로 변한다. 전하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중성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생성된 한 덩이의 거대한 원자핵은 자신의 구성원이던 전자와 영성자가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부피가 훨씬 작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원자핵이 전체 원자의 10만 분의 1 부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전자랑 양성자가 있으면 이게 부피가 커지는데 그게 원자핵은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것끼리 뭐 뭉쳐놓으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작은 철의 중심핵이 내파되면 이를 따라서 중심을 향해 돌진하던 외곽부는 중심핵에서 밖으로 튕겨서 격렬하게 외파돼서 초신성으로 폭발한다. 자, 그래서 굉장히 작은 원자핵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폭발을 하면 중심을 향해서 외곽부가 돌진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력 수축을 하던 게 이제 폭발해서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 이루어진다. 은하에서 초신성이 폭발하면 그 초신성 하나가 은하의 모든 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밝게 빛난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별이 초신성 이전 단계에서 갖고 있던 질량의 거의 대부분이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다. 그래서 조금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왜 조금 남아있어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켰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새로 합성된 탄소, 규소, 철, 우라늄 같은 물질들이 폭발과 함께 우주 공간으로 날아간다. 그리고 폭발의 중심에는 중성자별이 하나 남는다. 중성자별은 핵력으로 결속된 원자량이 10의 56승인 하나의 거대한 원자핵이다. 그렇죠? 그것은 이제 전자층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중성자만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작겠죠. 태양 규모의 질량을 가진 중성자별은 크기가 대략 30km다. 30km인데 이게 태양의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중성자만 남아서 모여 있으니까. 원래 원자라는 게 중성자, 양성자, 그리고 전자. 그래가지고 커지는데 이것이 이만큼 쭈그러들고 질량은 그대로니까. 중성자별은 원래 큰 별의 잔해로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전한다. 중성자별은 빨리 자전한다는 거예요. 질량이 큰 적색 거선이 수축해서 작은 중성자별이 되면서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회전 각속도가 이제 지름이 짧아지면 빨라지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피겨스케이팅에서 빨리빨리 돌 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름이 작아지면은 빨리 돈다고. 개성운 한복판에는 맨하튼 섬과 비슷한 크기의 중성자별이 1초에 30번씩 자전한다. 그래서 이제 수축 과정에서 자전 속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장도 증폭된다. 그래서 하전 입자들은 강력한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성자 별과 같이 회전하게 된다. 하전 입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자, 그러니까 전하를 띤 입자. 그러니까 뭐 전자든 뭐 양성자든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심 전체와 같이 회전하는 전자들은 전자네 양성자가 아니고 그렇죠? 양성자는 아니고 자기장에 붙잡혀서 중심 전체와 같이 회전하는 전자들은 전파에서 가시광선에 이르는 넓은 파장 대역의 빛을 잘 결속된 빔에 담아 방출한다. 자, 중성자별이 빨리 돈다 그랬죠. 거기에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하전 입자 전자가 또 전자가 여기 붙잡혀가지고 이것도 빨리 돌아. 근데 이게 회전하는 전자가 전파에서 가시광선에 이르는 파장이 넓은 대역의 빛을 빔으로 방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빛의 빔이 중심의 중성자별과 함께 자전하므로 그 빔은 우리의 시선 방향에 들어오게 될 때만 한 차례씩 관측된다. 그렇죠. 이제 중성자별이 돌면 하전 입자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돌면 이제 예를 들어서 북극에서 나와서 남극으로 들어간다. 근데 북극에서 이런 모양인데 요거랑 같이 도니까 한번 돌 때마다 이 우리 방향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펄스다. 펄스가 이제 맥박도 펄스라고 하죠. 그 주기가 일정하게 뛰는 것 혹은 빛나는 것. 우주의 메트로놈인 펄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정확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깜빡거린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아갈 때마다 한 번씩 보이니까. 근데 이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일정하다는 거죠. 오랫동안 펄스 신호를 관측해 보면 주위에 하나나 둘 정도의 행성을 거느리고 있는 펄서를 발견할 수 있다. 중성자별을 구성하는 물질은 차숟가락 하나분의 무게가 보통 산 하나의 무게와 맞먹는다. 아까 우리가 뭐예요? 축퇴 물질이라고 배웠었죠. 행성상선. 그러니까 그 백색 외성 여기에 만들어질 때 차숟가락 하나분의 질량이 1톤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는 차숟가락 하나분의 무게가 산 하나, 그러니까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차숟가락 분량의 덩어리를 놓쳤다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다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 들고 있을 수도 없지만은 마치 공기 중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듯 지구 속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뚫고 들어가서 행성 전체를 관통하는 구멍을 내면서 지구 반대쪽으로 빠져나갈 거다. 지구가 있으면은 그걸 딱 놓치면은 팍 들어가가지고 반대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면 그 질량이 그죠?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중성자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곳에서 자전하는 지구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 여기저기에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서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진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 이게 요 작은 중성자별의 작은 조각을 많이 떨어뜨렸다라고 하면은 놓쳤다라고 하면은 이게 팡팡팡팡팡팡 하면서 지구를 꿰뚫는 걸 몇 번 하면서 구멍을 막 뚫어놓을 거라 이거죠. 태양 규모의 별들은 적색 거선의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으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한다. 질량이 태양의 2배에 이르면서 중력 수축 중에 있는 별은 초신성 폭발을 거쳐가지고 중심에 중성자별을 남기는 것으로 일생을 끝냅니다. 그러니까 질량이 태양의 2배가 되면은 초신성 폭발을 거친다라는 거죠.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은 질량이 태양의 5배 이상이면 자체 중력이 잔존하는 질량 덩이를 블랙홀로 몰아간다. 그래서 초신성으로 폭발하고 남았는데 그게 질량이 또 태양의 5배가 넘어. 그러면은 그 자체 중량으로 인해서 블랙홀이 된다라는 거예요.